네, 안녕하세요. 쪼이보입니다. 제가 한동안 좀 컨텐츠를 찍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라섹을 하고 왔습니다.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고 이제 일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은 다 잘 보여요. 하지만 조금 바람이 많이 불거나 좀 눈부신 경우에는 좀 제가 잘 이렇게 눈을 크게는 못 뜨는 그런 상황인데, 어쨌든 제가 이 라섹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. 라섹, 라식 준비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꿀팁, 그리고 라섹 준비하기 전에 어떤 그 과정들, 그리고 그 시력 검사하는 그 프로세스를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, 두 번째는 라섹 수술하고 그 7일간의 그 브이로그를 제가 좀 짧게 찍은 게 있는데 그걸 두 번째 영상으로 하고, 또 세 번째는 라섹하고 일주일 뒤 이제 보호 렌즈라는 거를 그 일주일 동안 끼는데 그걸 벗고 나서 지금부터 이 생활이 또 어떤지 그런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, 오늘 컨텐츠는 제가 라섹 수술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검안을 하는데 검안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, 검안을 할 때 주의사항 및 이제 아셔야 될 꿀팁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그 강남역 인근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했고요. 일단 먼저 제 지인이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래도 지금 잘 보이고 괜찮다고 해서 그 지인의 어떤 추천을 받아서 제가 그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기로 했고요.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먼저 그 병원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합니다. 그래서 먼저 제 시력이나 이제 안구에 대한 어떤 그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, 어떤 수술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화해서 예약 날짜를 잡고요. 검사는 총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립니다. 그래서 핵심은 제가 라식이나 라섹 혹은 뭐 어떤 수술을 할 수 있는 눈인지, 그리고 제 지금 눈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그런 검사를 해요.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라식을 할 수 있냐 라섹을 할 수 있냐 이 가능 여부를 보는 게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검사 날짜를 예약을 하고 그 당일에 이제 가기까지 알아야 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, 이건 라섹 수술할 때하고도 마찬가지예요. 라섹 검사, 수술 검사, 그러니까 제 눈 검사 받을 때, 제 눈 상태를 검사 받으러 갈 때도 수술과 마찬가지로 원래 컨택트 렌즈, 소프트 렌즈를 끼는 분들은 3일간 끼지 말아야 되고, 하드 렌즈는 한 10일에서 2주 정도, 그다음 난시 교정이 있는 렌즈의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끼지 말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렌즈가 이제 안구를 꾹 눌러서 시력 교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제 눈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, 또 정확한 시력 체크를 위해서, 눈 상태 체크를 위해서 어떤 렌즈를 끼시는 분들은 이런 여유 시간을 가지고 검안을 하러 가셔야 됩니다. 그리고 물론 그 전날에 금주도 필수 요소겠죠. 그래서 이제 검사하러 그날 가면은 생각보다 검사 시간이 오래 걸려요. 아까 1시간 반 정도에서 2시간 걸린다고 했잖아요. 가면은 정말 이 시력 체크해서 이제 턱하고 이마 맞춰서 뭐 검사하는 이게 한 8에서 9가지가 있어요. 근데 제가 했던 병원은 검사비는 무료였어요. 근데 검사비가 뭐 3만원, 5만원, 뭐 10만원 이렇게 검사비가 있는 병원도 있다고 하는데, 보통은 그 병원에서 수술하면은 뭐 검사비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제해주거나 뭐 하여튼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 정확하게 모르겠죠. 제가 했던 데는 이제 무료로 검사를 해주셨고, 제가 지금 뭐 시력은 기본이고, 뭐 안압은 어떤지, 그 다음에 뭐 건조한 건 얼마나 건조한 건지, 각막 두께는 얼마나 두꺼운 건지, 또 뭐 제가 근시가 있는지 원시가 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안에 세포는 어떤지 이런 걸 다 검사를 합니다. 그래서 뭐 눈 뜨고 막 바람 넣고 마취약 넣고 종이 넣어가지고 얼마나 젖었는지 보면서 그게 건조한지 체크하고 뭐 이것저것 체크를 막 하는데, 시간을 보면 1시간이 거의 지나가 있어요. 그래서 좀 기다리고 이제 원장님한테 이제 상담을 한 5분 정도 받으러 갑니다. 그래서 제가 라식을 할 수 있는 눈인지 라섹을 할 수 있는 눈인지를 알려주세요. 근데 보통은 라식은 각막이 되게 두꺼우신 분들이 라식을 받으실 수 있고, 보통 라식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 뭐 5년, 10년 뭐 그 이상 지나서 또 눈이 시력이 안 좋아졌다, 그럼 라섹을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는 각막의 두께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각막 두께가 한 평균 정도가 됩니다. 보통 평균이 500에서 550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 500에서 한 510, 제가 여기 사진 넣겠지만 그 정도 나오고, 400대나 그 언더이신 분들은 뭐 수술을 못 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라섹을 할 수 있는, 그리고 저 같은 평균치에 있는 사람들도 라섹을 권장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 500대 후반이나 600대 정도의 어떤 각막 두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라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. 그래서 두 번째는 제 예상 시력이나 건조함이 얼마나 되는지, 예상 건조함, 그 다음에 예상 회복 기간, 이런 거를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주십니다. 그래서 저는 한 1.0에서 1.1 정도가 이제 한 최종 이제 몇 개월 지났을 때 이 정도 시력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, 그래서 뭐 1.5나 1.2를 바라는 건 너무 욕심이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. 그리고 회복 기간 동안 주의해야 될 점들을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. 그리고 나온 다음에 어떤 이런 상담 팀장님이라는 분하고 또 상담을 해요. 그러니까 원장님은 제가 라식, 라섹 뭐 할 수 있는지, 그리고 예상 시력, 예상 회복 기간, 건조함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시고, 회복 기간 주요사항, 주의사항 같은 거 좀 간단히 말씀 주시고, 간혹 그 상담 팀장님하고 이제 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뭐 아벨리노 검사라고 해서 망막 뒤에, 뭐 제가 1시간 동안 검사를 했지만 그때 이제 검사 못하는 게 이제 망막 뒤에 어떤 이제 세포들 뭐가 있는데, 이게 이제 망막 그 안구 뒤쪽에 있어서 지금 검사할 때는 모르지만 뭐 이제 구강에 이제 면봉을 넣어서 그걸 퇴치해가지고
그 안구 뒤에 이제 이런 세포들 그 수술했을 때 시력을 저하시킬 세포들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그 검사가 아벨리노 검사라고 있는데 요거를 하겠냐고 물어보세요. 근데 이제 조금 웃긴 거는 이 검사의 어떤 그런 여기 뒤에 있는 세포들 그 유해 세포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이 100%는 아니고 한 95에서 97%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한 1000명 중에 한 100명까지는 아니고 1000명 중에 한 몇십 명은 또 이 검사로도 검출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또 검사를 안 하겠어요. 그래서 비용이 10만 원이긴 하지만 뭐 당연히 전 했고요. 그래도 뭐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검사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당연히 이거 뭐 절대로 강요하거나 권유하거나 이런 건 없어서 설명하고 하겠냐 안 하겠냐 이것만 물어보셔서 저 그냥 하겠다고 했고 수술 날짜를 이 상담 팀장님하고 정해요.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이거 영상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수술은 당일에 하는 걸 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그래서 당일에 하면은 뭐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이제 할인 이벤트가 있긴 하지만 뭐 다른 병원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추천하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수술 검사 프로세스와 어떤 걸 검사하는지 원장님과 상담팀장님과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검사하러 가기 전까지 그리고 검사 날 그리고 수술 전까지 알아야 될 꿀팁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는 맨 처음에 좀 말씀드렸지만 렌즈 유형에 따라서 며칠간 렌즈를 끼지 않고 검안하러 가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꿀팁이고요. 두 번째는 빛번짐이 얼마나 심한지 봐야 되기 때문에 동공을 확장하는 안약을 넣어요. 근데 동공 확장하는 안약을 넣어서 동공이 확장이 되면은 빛이 들어오는 거를 더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두울 때만 동공이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제 뇌가 인식을 못하니까 이제 밝은 빛에서 동공이 확장돼서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좀 피로감이 이제 좀 있게 되고 혹여나 이제 운전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좀 빛이 좀 잘 안 보이겠죠. 그리고 동공이 확장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팔 뻗었을 때 제 눈에서 한 50에서 70cm 정도 있는 거는 되게 이제 안경을 끼고 검안하러 가잖아요. 잘 안 보여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카톡이 한 2시간은 하기가 좀 어렵다. 이렇게 막 봐야지 글씨가 보이는 정도. 막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보여요. 그래서 솔직히 저는 솔직히 집이 좀 가까워서 운전을 하고 가긴 했지만 운전을 추천드리진 않고 특히 이제 아침이나 점심시간 때 검사 받고 가시는 분들은 그때 빛이 항상 더 강하니까 운전은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수술 날에는 절대 운전 못해요. 그때는 뭐 나중에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절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동공 확장된 거 그럼 언제 정상으로 들어오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. 세 번째 꿀팁은 세 번째 꿀팁은 충분한 잠을 자거나 어떤 충분한 휴식을 하고 검안을 하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. 왜냐면 내 눈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그거에 맞는 어떤 라식이나 라세 뭐 각막의 어떤 상태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전날에 너무 무리하게 뭐 넷플릭스를 본다거나 뭐 밤을 샌다거나 뭐 그런 피곤한 상태로 가지 말고 눈을 충분히 쉰 상태에서 병원을 가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. 네 번째 꿀팁은 궁금한 거를 좀 미리 좀 적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수술 유형이 있는지 인공눈물은 뭘 쓰는 게 좋은 건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마를 언제 할 수 있는지 염색은 언제 할 수 있는지 문화장은 언제 할 수 있는지 아니 메이크업은 언제 할 수 있는지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샤워는 언제 할 수 있는지 이런 사소한 것부터 모니터는 언제부터 휴대폰은 언제부터 볼 수 있는지 이런 사소한 거 다 여기 적어가지고 상담 팀장님이나 원장님께 물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첫 번째 꿀팁으로는 너무 늦은 오후에 그러니까 조금 늦은 오후에 검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그러니까 수술은 좀 이른 오전에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검사는 늦은 오후에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 이유는 이제 동공이 확장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유튜브 영상들을 보니까 오전이나 뭐 점심때 하시는 분들은 좀 눈이 좀 많이 부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어두침침한 그런 오후나 좀 저녁까지 진료는 안 하겠지만 좀 늦은 오후에 검사하는 게 조금 더 눈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마지막 꿀팁은 당일 수술은 저는 절대 안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저도 검사하러 갈 때 몇 개 궁금한 게 있어서 적어가서 물어봤지만 검사하고 수술 날짜까지 저는 한 3주 정도를 뒀어요. 그 이유는 그 수술할 때 이제 연차나 이런 거 더 쓸 수 있어서 한 거긴 하지만 그 사이에도 궁금한 게 막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근데 이제 수술 당일날 해버리면 이미 수술은 했고 궁금한 게 있어버리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뭘 주의해야 되는지 제가 까먹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. 그리고 더 무엇보다도 이 동공 확장 안약을 넣기 때문에 당일 수술을 하려면 검사를 하고 3-4시간 있다가 동공이 정상 상태로 왔을 때 수술을 해요.
특히 그 동공 확장이 된 안약을 넣었기 때문에 이 동공이 정상 상태로 돌아왔을 때 수술이 가능하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당일 수술에 하신 분들은 오전에 가서 검안을 한 1시간에서 2시간 하시고 한 3시간 동안 병원 근처에서 점심 먹고 뭐 어디 갔다가 하는데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막 좀 피로한 상태에서 동공 들어오면 조금 쉬셨다가 이제 수술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눈 상태가 조금 더 그러니까 눈 상태가 조금 더 야무할 때 수술 받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, 동공이 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너무 또 지루하잖아요. 또 뭐 병원 근처에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. 그러니까 너무 지루하니까 당일 수술을 하지 말고 검안하고 그날 궁금한 거 물어보지 못한 것들 좀 더 생각해봐서 검사 전날까지 좀 더 병원에 물어보고 또 수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쪼이보이의 생각이었습니다. 마지막 꿀팁은요. 저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수술 보증서라는 걸 주더라고요. 근데 사실 전 이거 사전에 알진 않았는데 수술 보증서를 주는 데가 많지는 않는다고 해요. 이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수술하고 나서 뭐 일정 기간 뭐 6개월이나 뭐 그 기간 동안 시력이 좀 퇴행하면 그걸 어느 정도 좀 보존해 주겠다라는 어떤 그 증서, 뭐 서약 같은 어떤 안내문을 그 증서를 주더라고요. 그 병원 이렇게 도장 찍혀 있는 거를 카톡으로. 그런 것처럼 수술 보증서를 주시는지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은 수술 장비 중에 아마리스 레드나 EX500이 있는 수술 병원인지 꼭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제가 한 데는 EX500의 장비는 없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다 보니까 EX500이라는 장비는 미국에서 승인받은 기계라고 해서 조금 더 좋은 것 같고, 제가 그거를 받진 않았지만 아마리스 레드의 경우에는 올 레이저 라섹 수술이에요.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좀 타지 않기 때문에 뭐 의사분들마다 뭐 이 레이저 기술을 다루시는 분들이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기계 올 레이저 라섹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잔실수나 이런 부분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. 최대한 사람의 손이 덜 들어간 올 레이저 라섹 수술 기계인 아마리스 레드 기계가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 이 기계로 저 수술했을 때는 한쪽 눈당 한 1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말 짧게 수술이 끝난 것 같고, 제가 유튜브 찾아보면 어떤 분들은 한쪽 눈당 5분씩 뭐 걸린 것 같다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수술하고 바로 나올 정도로 좋았던 기계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 꿀팁, 보증서와 기계 최신 기기가 있는 것인지, 그리고 뭐 당연히 업력이나 이런 거 다들 충분한 의사분들이 맞는 건지 또 체크하면 좋겠죠. 그래서 지금까지 검안의 어떤 프로세스와 검사하러 가기까지, 그리고 검사한 날에 알아야 될 꿀팁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, 다음 영상에는 수술 유형은 라식과 라섹이 있지만 라섹에도 기본 라섹에 옵션이 한 대여섯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, 저는 어떤 옵션을 선택했는지, 그리고 수술 후에 일주일간의 브이로그 찍은 영상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라식, 라섹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 그리고 도움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, 그리고 또 기타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댓글로도 답변을 달아드리고 그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유익한 컨텐츠를 찍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니까요.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쪼이보이였습니다. 안녕.